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허 경영 제9강 코비드-19 때문에 온 나라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특허 경영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 경영의 중요성이 바로 이제 특허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을 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방법이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해서 그거를 응용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누는 거죠. 제가 이제 부전공을 한 이 특허 기술 경영은 향후 이제 여러분들이 특허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벤처기업 컨설팅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론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강의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국학고시 피듯이 여러분들이 비록 이렇게 대면으로 강의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이버를 통해서 또 새로운 든든한 정이 오갈 수 있고, 또 향후에 1학기 마치고 우리가 이제 함께 만났을 때 우리 학교 앞에서 감자국을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얼마나 힘들었던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사람이나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게 올라가려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 실행하고 또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 있는 자만이 성공한다고. 물론 이제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모든 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특허 경영 목적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게요. 자, 특허 경영을 제가 이제 6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제 목적에서는 이제 전략이 있겠죠. 우리 전략과 전술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간혹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중이라고 합시다. 지금 기업 경영도 전쟁이죠. 전쟁 중인데, 많은 직원들이 막 열심히 막 싸우고 있는데, 뭐 직급이 높다고 와가지고 만약에 전쟁 중에 뭐 사병들이 막 전쟁터 나가서 막 그 수풀도 막 해치고 또 무슨 돌멩이도 맞고 총탄이 피해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소울을 인간한 분이 오셔서 본인이 리드를 하지 않고,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쟁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 난 뒤에 있을게 하면은 이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략은 우리가 미팅 기법이라고 하죠. 회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전략을 아무리 잘 짜도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으면 끝나는 거죠.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성공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좋지 않은 아이템도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전술에 맞게 여러분들이 맞는 경영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허 경영에서도 이 전략이 중요합니다. 물론 창업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제 토탈로 강의하는데 경영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제 창업 전략도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전략과 전술 중에서 왜 특허 경영 전략이냐? 그만큼 이제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언택트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뭐 얼굴 마주보고 대하던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언택트 분야의 사업이 뜬다 하니까 그쪽으로 확 뜨고, 또 무슨 뭐 바이러스 치료제가 뜬다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확 뜨고, 또 뭐 마스크 사업이 뜬다니까 마스크 사업이 쫙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뒤에만 따라가는 거죠.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천안에 뭐 기업을 잠깐 방문했는데 마스크 기계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 생산하는 회사는 이제 점점점 이제 아마 경영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한참 잘 될 때는 뭐 비싸게 받고 또 남몰래 이렇게 뒤로도 팔고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따지면은 마스크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마스크를 생산하는 회사는 바쁘기만 되게 바빴지 돈을 벌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이제 왜 특허 경영 전략이냐. 남들이 마스크를 팔 때 기계를 만약에 개발했다면 그 기계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바로 왜 특허 전략이냐고요. 자, 이거 전략 수립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자,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그 니즈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니즈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시대적에 따라 틀리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에 만든 뭐 우리 무슨 뭐 이렇게 뭐예요 그 검사 기기 또는 무슨 뭐 혈행 장치 무슨 말라리아 치료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현 시대와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의 실행이에요. 이걸 실행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액션을 취할 것이냐. 남들 막 예를 들어서 그 마스크 때문에 안절부절할 때 만약에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다면 아마 지금도 꾸준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활용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전략적 특허 경영이라는 것은 창업과 연관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전략을 1, 2번으로 나눠볼게요. 나눠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특허 전략에서는 CEO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CEO가 어떻게 내가 기업을 좀 이렇게 부가가치 또는 이제 지식재산 가치를 갖춰놓고 직원들한테 전쟁터에 나가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기업의 특허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직원들이 잘 그 연결해야 되겠죠. 제가 간혹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를 했는데 삼성그룹이나 이제 현대그룹, LG그룹 가면은 특허 전담 부서가 있어요. 뭐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전담 부서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발명가도 아니고 무슨 뭐 이런 뭐 기계공학 출신도 아니에요. 물론 몇 분은 있겠지만 저마다 분야가 다양합니다. 또는 이제 그 다른 부서에서 처음 본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은 출근하면 전 세계에 그 기업에서 원하는 특허 검색을 합니다. 특허 검색을 해서 자기 자사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또는 이제 페이턴트 트로이라고 그러죠. 특허 괴물한테 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바로 대기업의 특허 전담 부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분임토라든가 무슨 직무 발명에서 올라온 특허를 검색해서 검토해서 그거를 가치 실현,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거죠. 근간에 이제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등록일 받으면 이제 그 등록료를 냅니다. 등록료를 내는데 유독 이제 부동산처럼 등록료가 이렇게 해마다 가격이 비싸집니다. 만약에 뭐 3년차 등록료다. 그러면 4년차부터는 등록료가 더 비싸져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는 특허는 세계 뭐 최대 3대 4대 출원국인데 그 특허의 그 질, 그 특허의 가치는 제가 봐도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정말 그 질이 자꾸 떨어지지 않나. 뭔가 모르게 발명을 하든가 특허를 내는 사람들이 강한 특허를 낼 수 있도록 뒤에서 휘몰아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강한 특허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경영의 중요성도 바로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은 강한 특허를 가지고 상대방을 물리칠까? 제가 이제 벤처기업을 많이 심사평가를 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 창업이라든가 중장년 창업 가면 뭐 중장년 창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그동안에 회사라든가 이렇게 남이 월급만 받아봤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에 나오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요즘 TV에서 이제 그 뭐 인턴 은퇴 인턴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정말 그 대단한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장단기, 중단기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경영 분석을 한다면 글쎄요 은퇴 없는 것이 아마 기업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특허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 자, 경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장단기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모든 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CEO가 대표이사님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목표를 설정하고 또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하는 과정이 대표이사의 그 생각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특허 경영 전략에서 볼게요. 우리는 특허 경영은 내가 만든 신기술도 있겠지만 이제 R&D 투자해서 직원들이 연구한 기술도 있겠죠. 또는 이제 정부 그 기관에서 뭐 핵융합연구소 아니면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기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연구소가 없으면 정부 기관의 연구소에서 기술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이제 상대성 논리는 있어요.
내가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해서 내가 생산을 하고 니즈 소비자한테 판매한다면 모든 과정을 내가 잘 알겠지만 정부기관이나 또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특허를 이전받았을 때는 뭐 전용 실시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기술을 내가 이해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술에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나와 비슷한 전공을 가지고 그 기술을 받아야 성공할 수가 있지, 전혀 생뚱맞게 기술을 받으면 정말 그 어울리지 않는 옷 입은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제 신공정 개발, 모든 게 사장님의 마인드죠. 물론 이제 인코딩 한 그 멤버가, 우리가 회사에 가면 팀이 있어요.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또 각 부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원, 뭐 대리, 과장 뭐 이렇게 나갔죠. 지금은 이제 팀원이라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면 그 팀에서 이룰 수 있는 실적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분임 토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허 경영, 창업 전략에서는 무엇을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어떤 특허 기술을 내가 할 것이냐, 왜 내가 무슨 기술을 개발할 때 그 기술이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거를 뭐 치료한다. 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때다. 무엇을, 왜 치료 목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그 특허 기술을 내가 만약에 연구할 것이냐, 우리 회사도 연구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가 뭐 전용 실시권을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얼마 정도 시드머니를 투자할 수 있겠다. 또는 이제 내가 어떻게, 기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좀 전에 강의할 때 마스크 얘기했습니다. 마스크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그 생산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났죠. 지금은 이제 약국에서도 오픈되어 있는데, 하지만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만든 사람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24시간 생산하고 있어요. 그 기계 한 대가 한 2억 정도 하는데, 뭐 물론 대기업에서는 하루에 뭐 4억 장을 만드는 기계를 막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 시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또 어떤 체계로 내가 팀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또 어떤 관련 정책을 가지고 또 기업의 또 어떤 인증을 받아가지고 할 것이냐, 이게 바로 특허 경영 전략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맥켄지식 시나리오라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잠시 얘기하면 와이소라고 그러죠. 와이소. 왜 그걸 해야 하니? 뭐 때문에? 그 다음에 so what? 어떻게 하자고. 대부분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리스크입니다. 테이크 리스크라고 그러죠.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CEO가 있다면 그는 성공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하긴 한, 개인적으로 한강에서 코끼리가 뭐 이렇게 수영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죠. 잘 아시겠지만 뭐 코끼리가 수영해도 한강 넘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죠. why so what 했듯이 이걸 넘어갔다고 합시다. 리스크를 이겨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니즈,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이윤이 될 건지, 또 어떻게 차별화될 건지. 과거에는 우리가 다품종 다량 생산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올 여름에, 지금 여름이 좀 빨리 왔는데, 여름에 옷을 입은데 많은 소비자들이 뭐 빨강, 파랑, 노랑, 어떤 컬러, 어떤 디자인을 원할지 모르겠죠. 지금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과거에는 그런 이제 컨택트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만들었어요. 만약에 내년 여름이라면 지금부터 만들고 한 해 1년 전에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마침 그 해에 그게 유행이 돼서 잘 팔리면 돈을 버는 거고요. 또 유행이 안 돼가지고 안 팔리면 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차별화죠. 어떻게 보면 이제 컨피던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니즈의 선택과 차별화에서 이겨야 기업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특허 경영의 전략이죠. 자, 그러면 이제 특허 창업이나 왜 특허 경영을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기업에 있는 CEO, 사장님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특허 경영이란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차지하는 기술에 대한 전사적 기술이 하우였어요. 우리가 미팅하면
오늘 뭘 만들 것이냐, 너 품질 고증이 어떨 것이냐, 무슨 뭐 안전관리 어떨 것이냐, 이런 정도였죠. 더 이상 알 수도 없었죠. 뭐 오늘 출근하면은 뭐 무슨 뭐 안전보호, 무슨 뭐 생산관리, 뭐 기술혁신 이 정도였는데 이게 과거예요. 지금은 CEO가 알아야 돼요. CEO가 특허기술 전략이라든가 R&D 투자 기법 이런 걸 모르면 그거는 구멍가게죠. 남한테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뭐 만들어서 머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과거의 특허 경영이 하위 해입 기법이었다면 지금의 특허 경영은 전략과 그 기술 연계하는 아주 고급 말하자면 뭐 이렇게 회의장에서 맨 앞에 아주 큰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 전략, 기술 전략, R&D 전략을 묶은 게 바로 특허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경영 전략이 연계시키는 4단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경쟁사에도 이제 물건을 만드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컨설팅에 의해서 다른 경쟁사에서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그 특허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것도 기술 인정받아요. 이게 바로 특허 경영 회의 기법이죠. 어찌 보면 다른 회사의 기술 역량을 먼저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석세스라 해가지고 내가 만든 게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이 기술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정말 경영 전략, 마케팅에 자신 있느냐. 요즘에는 이제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뭐 디자인 전공하신 분, 무슨 디자인도 산업 디자인이 있고 시각 디자인이 있고 또 물건도 만드는 분이 뭐 뿌리 기술 용접하시는 분, 선반하시는 분, 밀링 하시는 분, 뭐 심지어 무슨 뭐 오링 만드시는 뭐 밸브 만드시는 분, 케미칼 부분에 대한 같은 뭐 플라스틱이지만 뭐 YMC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안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굉장히 많죠. 점점 좋은 기술이 진보될 때에 뒤따라오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기술 전략과 경영 전략. 이걸 묶은 게 특허 경영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거죠.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게 되면 이제 전사적 전략이라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술평가를 가보면 대부분 사업 계획서가 똑같아요.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사업 기술서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주었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 심사원들의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사업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자, 맨 먼저 전사적 전략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거는 만약에 오너가 결정한다면 그 밑에 하부 조직이라고 합시다. 사업부 전략한테 넘겨줬을 때 그 사업부 측에서는 자, 오너가 무슨 사업을 할 건 제안을 했어요. 그럼 사업부에서는 내가 오너가 그 제안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어떻게 뭐 비용도 전략하고 차별화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게 사업부 전략이죠. 그 다음에 펑션, 기능별 전략이죠. 자, 나한테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여기는 뭐 마케팅 전략, 생산 전략, 재무 전략, 연구 개발 전략, 뭐 물류 전략 다 전문가가 있죠. 이거를 다 인원을 구성하려면 저희는 뭐 생선표 다이어그램에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1인 사업을 하더라도 머리에 브레인은 이게 다 짜져 있어야 돼요. 나무 잎새기에 저마다의 할 수 있는 능력, 기능병 전략, 펑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레 겁먹을 건 아니지만 특허 경영 전략에서 소압 분석도 중요합니다. 한동안 과거에는 소압 분석을 굉장히 그 교육에 포인트를 많이 뒀는데 근래에 와서 이제 새로운 이제 메커닉 기법이라든가 기법이 나오다 보니까 소압 분석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라체트법이라든가 기타 넘어가는 법이 상당히 많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소압 분석을 한번 해봐라. 여기에는 이제 내부 능력이라든가 외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지금 이 코비드 19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많은 기업이 어려움 속에서 회사 공장을 문 닫고 있지만 이 와중에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기업도 많죠. 뭐 주식도 뭐 한 1,000원, 2,000원 하던 주식이 10만 원 가는 회사가 있고, 또는 뭐 100만 원 가던 회사가 지금 뭐 10만 원밖에 안 가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 아이러니하게
현실에 맞는 외부 환경에 움직이는 거죠. 외부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리한 환경도 있고요. 불리한 환경도 있고 이거를 차고 나가서 리드하는 사람이 바로 CEO 경영자입니다. 물론 이제 스태프들이 각 팀별로 능력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우위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나한테는 핵심 무기가 뭐가 있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어 코퍼레이션이라 해가지고 기업 보유 자원, 내가 얼마만큼 시드머니 갖고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 부분별 능력을 파악해서 내가 경영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 고비를 넘길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의 고려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대상 기술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분들이 특히 이런 좀 이렇게 비상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로서리가 있으면 건물주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로서리에 한국 분들이 열심히 개척해서 뭐 야채도 팔고 사과도 팔고 돈을 많이 벌면은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와서 주인을 만나요. 내가 저 임대를 나한테 주면 내가 임대비를 2배 주겠다.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개척했던 한국 장사하는 실물을 빼버리고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본인도 망하지만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좀 비열하긴 하죠. 좀 치사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만약에 근무했을 때 그렇게 치사한 게 느꼈다면 성공해야 됩니다. 창업을 해서 용꼬리보다는 멸치 대가리 같다고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창업할 때 무작정 창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상 기술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은 많이 도움 주는 곳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 얼마큼 나한테 오래 갈 수 있느냐. 내가 뭐 한 달 하고 이 사업을 접을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요즘에는 뭐 저희 연구소 앞에도 꿀꽈배기 장사가 있지만 꽈배기를 팔아서 뭐 일 매출액이 50만원, 100만원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거에는 그 꿀꽈배기가 아주 가난한 사람, 좀 배고픈 사람이 하나하나 사 먹었는데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사 먹죠. 또 과거에는 보리밥 먹는 사람이 쌀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먹었는데 지금 어때요? 부자가 먹죠. 그리고 과거에는 뭐 부자들은 새 것만 원했죠. 요즘 부자들은 중고만 원합니다. 오래된 거. 오래된 게 더 가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듯이 기술의 중요성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관리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부자가 그림을 사고 중고품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인 탑승해서 따라만 가도 본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무인 탑승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건 특허 전략, 특허 경영, 창업 경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상 기술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분야별 활용해서 돈을, 인컴을 부자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략의 수립, 플랜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략의 평가, 그 다음에 전략의 실행, 요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이제 조직 구조의 설계라든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제 전문이겠지만 이제 강한 특허는 꼭 하나 있어야 돼요. 강한 특허가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장사죠. 장사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예산, 정부 자금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안 받고 하면 좋겠지만 받을 줄 알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피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뭐든지 습관화가 돼서 문제가 있는데 단 한 번에 누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면 금상첨화죠. 대부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분야 외에는 몰라요. 자기 분야 외에 다른 그런 포인트를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적절한 분야를 이해하고 또 정부 자금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책의 확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되는 또 상품을 가지고 또 많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강의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없다면은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죠. 근데 리더십이라는 거에 독불장군은 혼자 산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선도적 기업 경영을 약간은 카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기업이 어떻게 저 기업이 어떤 기술로 성공했는가, 또는 그 CEO 마인드가 어땠나, 또 그 회사 직원들의는 어땠나, 또 그 회사 청소하시는 분은 어땠나,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부천에
금빛이라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정문 들어갈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회사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막 바닥도 반짝반짝 빛나고, 커피숍을 갔더니 그 커피숍 그 하시는 분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래서 와, 이 기업은 성공했다. 아마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절대 사지는 마시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전장의 특허 경영 기업법을 활용하는 걸 알려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한 3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이 방문한 회사, 어떻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떤 미래 비전이 있는지 이 3개의 기업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또 기업의 사장님으로 말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티플랜 코리아 배정의 대표이사입니다. 요즘에 많은 건물들은 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유리 건물을 커튼홀 빌딩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와 고급 주거단지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유리로 인해서 외부를 보고 그 다음에 차양을 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즐길 수 있는데요. 반면에 또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태양광이 들어오다 보니까 열 차단이 안 되고 또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또 눈이 부셔서 모니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멀티필름이라고 하는 독일 제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전에 저는 창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열 차단 제품 6도가 바로 쿨링이 되고 외부를 볼 수 있으며 98%의 모든 빛을 블러킹합니다. 멸실에서 120도 이상 고온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그 1차 탈출을 하고 수반실을 거쳐서 2차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 회사는 우보 TSF입니다. 저희는 그 기계를 저희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특허를 내서 일본 기계가 틀리게 국내 기계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즉석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일본에 있는 밥 만드는 그런 회사하고 좀 차별화를 둬서 일본의 신화가 제품은 냄비로 만드는 그런 즉석밥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저희는 압력솥식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즉석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밥 맛은 여러분 소비자들이 놓고 봤을 때 저희 밥을 우선적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좀 한번 드리려고요, 사장님. 자, 현재 그 즉석밥이 우리나라 회사가 참 많은데 혹시 우부에는 기존에 있는 밥보다 새로운 뭐 기능성 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연구하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 그 기능성 밥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상버섯을 이용한 밥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잡곡 이런 밥을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개발을 해서 그 상품화를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우보 TSF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 기계가 일본산이 들어와서 100억대였는데 국산화 개발해서 새로운 그 창조한 기업입니다. 똑같은 밥이지만 기능성을 더 넣어서 이 기능성이 우리 건강에 좋고 휴먼 테크놀로지에 맞는 그런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언제 한번 우리 박사들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계기와 철학에 의해 물광연구 40년을 정진하여 국제발명대회 13관왕을 수상한 KYK 김영기 환원수 김영기 박사님을 만나 뵙고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특별하게 요즘에 코비드 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특별한 수소수기를 발명해서 시장에 내놓을 계기가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보릿고개 시절이라는 그런 시대에서 밥 먹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소망이 배불리 밥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내가 장차 어른이 되면 인간에게 가장 큰 소름인 이 배고픈 소름을 해결해 주자라는 꿈을 안고 제가 새마을 운동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었는데요.
사회 나와보니까 배고픈 소름이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자, 특별하게 그 수소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물을 먹었을 때, 마셨을 때 인체에 어떤 효능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사실인데요. 세계에서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한 기관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입니다. 그 의과대학은 올해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41명을 배출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 90%는 유해 활성산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표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학학술지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명성과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의학학술지가 네이처 메디신입니다. 그 네이처 메디신에서요, 2007년 6월 후에 그 동경의대 오타 시게오의 그 교수 연구팀의 논문을 갖다가 검증을 거쳐서 실었는데요. 그 요지는 뭐냐면 수소는 적은 양으로도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이러한 논문이 게재 발표됨으로 해서 의료산업과 건강산업에서 학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정수기라고 그랬죠. 네. 정수기의 다음에 환원수기가 있었고 이제 수소수기인데, 이 수소수기는 뭐 가정이나 기업이나 뭐 학교에 요즘 같은 그 코비드-19 시대에 다 한 대씩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출은 얼마나 많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현재 매출액은 국내 매출하고 수출 매출하고 50대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의료적인 이러한 예방법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 제품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거기다가 건강에 대해서, 이 면역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에 이것이 이제 수소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면역성을 많이 증가시킨다. 이것이 알려지면 수출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KYK 김영기 환원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사장님의 이름을 딴 브랜드란 말이에요. 본인의 자신만의 상표가 KYK 김영기인데, 이름을 땄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소비자로 하나금 믿을 수 있게 만든 거로 제가 판단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KYK를 기억하고 수소수기를 기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에 애로점을 물어보긴 그렇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운영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새로운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관계 법령 이런 것들이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하루속히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렇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자금을 어디보다도 더 시급하게 이쪽에다가 자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애화를 벌어들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데 돈을 투자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의 기업을 영상을 봤을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에서 수입해서 외부의 열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친환경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햇반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햇반 회사가 몇 개 있죠. 제일제당도 있고 오뚜기도 있는데, 국산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PB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우보라는 회사고요. 세 번째는 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KYK 김영기 박사인데, 물 연구만 한 40년 하셨죠. 과거에 이제 등나무 정수기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수소 발생기를 만들고 있는데 끊임없이 연구하는 발명가이자 대한민국 훈장을 받으신 김영기 박사인데 지금 이제 매년 회의로 수출을 많이 하셨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수출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여러 가지로 빨리 이게 완화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세 개의 기업을 한번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은 잘 본인의 그 아이디어 마냥 숙지해서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또 왜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전략적 특허 경영 창업의 활용인데요. 특허 경영 활용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허 정보예요. 특허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다른 회사의 기술을 구두로 뭐 드래그 하듯이 쭉 알아가지고 야, 저 기술은 말이야 뭐 별거 아니야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특허 원본에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특허 경영 활용 전략에서는 다른 회사 제품을 보고 후 훑어볼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제품이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특허 경영 전략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그 특허 경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허가 있는 기업이라면 망하진 않아요. 왜 망하지 않냐면 혹시 망한다 하더라도 이미 본전 다 뽑고 다 우려먹고 망하는 것이지 절대 특허 가지고 사업한다면 망하는 걸 못 봤어요. 왜냐면 특허만 있으면 정부 자금도 주니까 본전을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식재산권이 내가 만약에 정말 진짜 나 머리가 안 좋아. 나 진짜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정말 이 발명할 자신은 없어.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아이디어를 활용해라고. 뭐 우리나라 연구소 이름 어마어마한데 많죠. 핵융합연구소, 뭐 생명연구소, 뭐 무슨 뭐 국방과학연구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매년 기술을 그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전용 실주권을 받아야 되겠죠.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옷을 임대 내서 입는다는 얘기예요. 전용 실주권이라는 게 남이 기술을 내가 쓴다는 건데 나 혼자 쓴다는 얘기예요. 내가 옷을 나만 입는다. 그렇지만 통상 실주권은 어떻게 해요? 나도 입고 또 여럿이 입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용 실주권이나 통상 실주권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R&D 기술을 연구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R&D 조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 요인이냐 내부적 요인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근래에 와서 그런 바이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사이언스 부분, 이런 부분이 의학 부분, 의료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이렇게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OC 사회간접자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좀 약해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또 이렇게 리노베이션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특허 경영 활용 전략의 중요한 부분은 남의 기술을 쳐다만 보지 말고 반드시 특허 검색을 해서 산업재산권이 있는지 판단을 해라.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판단을 잘 하셔라. 요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는 무기로 활용해야 돼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만 갖고 나갔어요. 실탄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또는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쓰는 총이 뭐 한 5m밖에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적군은 10m가 있는데. 근데 적군은 나한테 10m를 쏘고 있는데 나는 5m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름은 명칭은 똑같이 총이에요. 자, 같은 총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 총은 100m가 날아가고 내가 쏘는 총은 50m 나가려면 어떤 게 더 성능이 좋겠어요? 누구라도 상대방 총이 성능이 좋은 거죠. 기업 경영이 똑같아요. 똑같은 제품이지만 어떤 회사 제품이 성능이 더 좋은지를 소비자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비자 니즈, 어떻게 보면 프로슈머라 그러죠. 이런 이제 많은 그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 특허를 경쟁 무기로 삼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목표가 설정돼야 돼요. 목표가 없는 창업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창업 그 인큐베이터 회사를 몇 개 가보면 정부 자금만 받아서 사용할 줄은 알지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내가 얼른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일본의 물고기 코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 코어가 조그만 어항에다가 가둬놓으면 그 정도밖에 안 커요. 근데 큰 어항에다 심어놓으면 그만큼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어항에 나가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코어처럼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그걸 전략적 경영에 맞게 또는 내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을 잘 판단하셔야 돼. 물론 중요한 부분은 제품 혁신, 뭐 무슨 공정 혁신, 핵심 기술 혁신 이건 다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하는 거고 창업할 때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경영에서 기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하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이번 강의는.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 창출, 산업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것, 창업에서.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만 내놓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출원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기관이 있죠. 거기다가 3년 지나면은 또 어때요? 연차료라고 또 연차료가 팍팍팍 올라가죠. 무슨 강남 아파트 올라가듯이 연차료 받는데 누군가가 앞으로 이제 특허청한테 락을 걸겠죠. 연차료 이제 받지 말라고. 세금은 계속 거둘 겁니다. 계속 많이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은 연차료 내시고 내가 선봉장에 섰을 때 연차료 안 내게 운동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기술을 사업화 추진할 때 내가 좀 기술이 부족하면 연구기관과 커뮤니케이션 협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없다. 그럼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특허가 없다. 특허 기술권을 받으면 돼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컨설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활용 잘하고 이게 구성원이 됐다면 직무 발명을 해서 반드시 특허가 무기를 삼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